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자, 봅시다. 네. 9월 17일 일요일, 오전 11시 33분이네요. 자, 일단, 이 STX 그릴로지스. STX는 좀 많이 찍었었는데, 그릴로지스에 대해서 영상을 좀 분석해달라는 글들이 많아서 이 종목을 좀 찍게 됐는데, 일단 상한가를 들어갔죠. 100분의 불여일견이죠. 그쵸? 자, 지난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자, 개인 채널인데 한번 그냥 봅시다. 자, SX 인적 분할 주가 흐름이 궁금하세요. 이렇게 했죠? 많은 사실들이 녹여져 있습니다. 이때가 잘 보이시나요? 예, 빠진 후에 이렇게 반등하는 날이죠. 음, 설명을 좀 합니다. 사야 된다는 거고 분할이란 거, 장내 매도, 대주주가 장내 매도했죠. 평단가 35,000원. 자, 이런 것도 설명해 드리면서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 이벤트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 고지를 해드렸죠. STX와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순서는 이렇게 할게요. 일단 월요일 전략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쵸? STX와 STX 그릴로지스. 자, 이제 뭐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자, 이 SX 그리고 얘는 지금 상한가를 쳤고 2,400억 정도 시총이고 얘 같은 경우는 1조가 좀 안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분할되기 전에 거래 정지일 때가 1.1조 원이었어요. 사실 이거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단에서 이용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론은 시총을 더 들어올릴 생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월요일은 분명히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쵸? 얘도 거래를 해야 되고, 얘도 거래를 해야 돼요. 오늘의 핵심이 그겁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자, 오늘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요걸 들어오니까 이상하네. 자, 미리 좀 말씀드리면, 제가 자사운용사에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를 할 때, 이 기업의 그 대표 있죠? 대표분. 네. 잘합니다. 네. 나름 여의도 이 바닥에서는 나름 소위 말해서 이 나쁜 말로 하면 작전이란 표현을 하는데 재료를 잘 넣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원동력을 만든다는 표현을 할게요. 예. 자, 과거에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을 때도 이 대표분께서는 비상장 기업 그리고 또 어떤 기업? 네.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그 기업의 이 재료 소위 말해서 여의도에선 펄이라고 합니다. 펄. 펄. 자, 진주를 좀 넣는다라는 뜻인데 이런 부분들을 각 자사운용사, 펀드 매니저들한테 상당 부분 많이 말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4번 정도의 설계를 하는데 100%다 성공시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신뢰도가 높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 1,000억 정도를 운영했던 펀드 매니저라서 어떤 중소형주는 다루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들 또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아니, STX가 어떻게 중소형주입니까? 지금 1조가 넘어가는데. 자, 태생이 어떻다? 1,000억이다. 그쵸? 4,200원. 자, 땡겨서 볼까요? 4,200억짜리예요. 4,200원짜리예요. 그리고 10배 튀기 여기까지 10배 튀기 한번 했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된다는 건데 자꾸 뭐 앞으로 이제 월요일 날 어떻게 할 거냐. 가장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데 자, 자료는 일맥상통합니다. 주말 STX 분할 그리고 자사운용사 그리고 블록딜 요소 및 가격 20년 동안의 자료 이걸 좀 정리해 놨는데 자, 봅시다. 오늘의 주제를 좀 가다 보면 어떤 주제를 다룰 거냐면 자, 순서를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앞뒤 없이 설명할 거니까 자, 어떤 거냐면 이 STX와 SX 그린 로지라고 할게요. 그린이라고 할게요. 이게 8대2로 인적 분할했죠. 자, 이게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어떤 거? 예, 니켈과 리튬. 그쵸? 자, 이거를 어떠한 기업을 분명히 닮았다고 했죠. 그냥 미리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 금양. 근데 이렇게만 아시면 안 돼요. 끝이 아니고 얘네들이 왜 거래 정지를 9월 1일 날 했는지 오늘 설명해 드릴 거고 왜 과거를 알아야 된다고. 자, 두 번째는 뭐고? 네. 어떠한 기업의 태생과 망했던 것도
정확히. 그리고 사업부, 지금 상사 사업부인데 상사 사업부까지 그대로 끄집어내고 인적 분할이라는 것도 똑같이 100% 추종을 합니다. 정확히 그림 그리듯이. 거의 뭐 인간으로 따지면 복제 정도로 예, 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머큐리가 APC 머큐리라고 있어요. 사모펀드라고 합시다. 뭐 재무적 투자자. 또 어려운 말 한다고 할까봐 뭐냐? 한 몇 명이 모여서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어떤 펀드를 만들어. 그리고 기업을 인수해. 그럼 어떻게 한다? 경영을 하는 게 아니고 싸게 사서 기업이 정상화되든 주가가 오르면 파는 거. 기업 사냥꾼이라고도 볼 수 있어. 자, 네 번째. 월요일 날 전략이죠. 이거예요, 이거. 이 자료예요. 자, 바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SX 그린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자, 결국은 이제 월요일 날 전략이 어떻게 될 거냐면 뭐가 가고 뭐가 빠지고는 일단 금요일 날 제가 다 제시해 드렸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된다? 거래해야 됩니다. 그 변동성이 어떻게 될 거냐면 결국은 과거에 20년 동안에 제가 자료를 모아놨다 했죠. 30개의 기업이 인적 분할을 했었는데 17개의 기업이 시가총액 1조 정도 끝나더라. 종가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선 사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뭘까? 어차피 대주주는 팔 거다. 근데 아까 보여드렸죠. 뭐? 머큐리. 이 대주주, 예, 사모펀드 50%의 지분에서 4%의 지분만 판다. 얼마에? 33,000원에서 35,000원. 근데 왜 여기서 사라고 했을까?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용도로 인적 분할을 하는 건데 너무 빠져버리면 안 되지. 근데 왜 여기서는 팔라고 했을까? 그쵸? 13일이라는 뭐? 상장일이 변경될 수 있다. 이게 오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변경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어떤 광물의 가격에 따라서. 자,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 알면요. 왜 월요일 날 이게 가고 이게 가고가 아니고 거래를 해야 되는지 알 거예요. 자, 그러면 거래를 어떻게 해요?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한 건 나와 있어요. 뭘까? 각 자산운용사 대상으로 이 머큐리는 이때 지분을 4% 줄였다고 했죠. 팔아봤더니 급락 나오죠. 이틀 후면 거래 정지인데 어떻게 한다? 아이쿠 안 되겠다. 멈춘 거라고 했죠. 결국은 끌어올릴 거라고. 단 왜 이 부분 42,000원을 뚫을 수 없냐? 마지노선을 42,000원으로 잡았던 이유가 뭘까? 4,200원에서부터 각 자사운용사 다니면서 20년간의 데이터 인적 분할 작전을 잘한다고 했죠. 이 대표가 인적 분할 기업이 10배를 넘지 못하라 종가 기준으로 정확히 설계를 하죠. 그래서 매수 이게 짧은 게 아니에요. 59% 올랐어요. 정확히 말하면 42,000원 못 갔죠. 러프하게 4만 원에 팔라고 했죠. 이유가 이 자료 인적 분할 그대로 이용했다는 거. 그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오늘 다섯 번째로 그것도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인적 분할 할 기업이 하나 있어. 근데 이 대표는 머큐리의 지분이 매각이 끝나게 되면 이 기업 퇴사할 겁니다. 바로 시간이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기업이.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어떻게 한다? 시장이라는 걸 분명히 감안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왜? 이 상장일이든 뭐든 원래는 얘네들이 2달짜리 시나리오였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흐름을 잡을 때 여러분들은 꼭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여기서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일정에 맞춰서 가까워질 때 설령 그걸 10%더 주더라도 예? 방향성을 보면서 시장을 보면서 해야 돼. 연기가 돼버릴 거 그런 것들은 항상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바쁘신 분들은 이 자료 월요일날 가격 전략은 적어져 있는데 어떤 전략이냐면 일단 끝난 거는 35,400원이잖아. 이것도 말씀드렸죠. 왜? 왜? 이거. 그쵸? 여기서 대주주가 팔았던 가격까지만 종가로 유지할 거다. 35,000원. 대주주가 판 가격. 정확히 제가 말했죠. 넘지 못한다.
5만 원을 여기선 또 넘지 못한다. 그리고 종가는 3만 5천 원 정도에 유지가 될 것이다. 대주주. 이거 더 이상 팩트가 있어요? 다 아는 거예요. 월요일 어떻게 할지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각 자산운용사를 다니면서 지금 48군데를 섭외를 했어요. 어떻게? 시초가 종가 기준으로 어떻게? 블럭딜. 블럭딜 어려운 말인데 자 쉽게 말할게요. 대량 거래라는 표현을 합니다. 대량 거래. 대량 거래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이 머큐리는 지금 46%까지 지분을 줄여놓은 상태인데 털고 나갈 거라고. 털고 나갈 건데 할인 발행을 해서 주가를 어떻게 한다? 그쵸. 크게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이렇게 자산운용사의 지분을 싸게 분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분을 얼마큼 남긴다고 했죠? 20%. 20%만 남기고 계속 블록들 할 거예요. 자, 결론은 뭐다? 장내에서 얘네들이 어떠한 특정한 창구를 이용해서 팔아버리게 되면 욕골이 난다고. 근데 자산운용사 48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블록딜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 쪼개서 팔겠지. 어떤 놈은 팔고 어떤 놈은 안 팔고. 근데 이것도 이미 오케이라는 말만 끝났을 뿐이지 48군데에서 어떻게? 네, 블록딜에 참여하는 게 일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가격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를 말씀드린데 자 다시 차트가 이제 이걸 중요시 여기잖아. 왜? SX는 이미 판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런 분들도 이거 봐야 돼요. 다 담겨져 있어. 어차피 일맥상통하니까. 이게 상한가를 칠 수 있었던 게 이것도 살 기회를 분명히 줬어요. 그쵸? 어차피 얘가 상한가 칠 거라고 했잖아. 8대2 인적 분할에. 그쵸? 자, 이 부분 왜 그랬어요? SX는 빠질 거다. 그래서 거래 3번을 해라 라고 했죠. 그쵸? 1번 가격, 2번 가격을 정해두고 상단에서 시작하면 팔고 어떻게 3번 거래하라고 했지. 그러면서 5만 원을 넘길 수는 없으니 딱 가격에서만 3번 거래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다? 네, 추가적인 수익 진짜 60% 났죠. 다 인증도 해주셨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하단에서 시작을 하면 어떻게 현금 30%를 보유했던 거를 추가 매수해서 계속 3번 매매하라지. 이게 아니었잖아. 그치? 자, 1번 시나리오 정확히 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를 감안해서 말씀드렸죠? 3%. 왜? 사람들이 심리, 즉 증권용어로 센치라고 하죠. 이 부분을 예를 들어 10만 원 라운드 피겨. 9만 원짜리가 10만 원 갈 때 우리 이걸 라운드 피겨라고 한다고. 심리적인 저항선. 이 부분을 딱 뚫고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뚫지 못하거나. 그건 누가 작용한다?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 아니겠죠? 개인들. 그쵸? 빠지는 거는 이 부분을 딱 때리면 반등이 오는 가격에 추가 매도를 해버리면서 투매가 나오죠. 이 심리.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를 제시했잖아. 정확했잖아. 그쵸? 자, 그렇게 하는 거고, 왜 얘가 상한가를 간다고 했어요? 뭐 시총이 작아서? 아이,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 8대인데, 종가 기준으로 얼마를 맞춰놓을 거다? 거래 정지였던 1.1조 원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 통 큰 놈을 갖다다가 블럭딜을, 통 큰 놈이, 얘도 머큐리가 지분을 들고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된다? 통 큰 놈을 매각해야 제대로 원금이 회수가 되는 거잖아. 투자금이. 얘를 어떻게 해봐야 뭐 투자금 회수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얘를 상한가를 치게 하고 그래야 시총에 대한 균형이 맞을 거다라고 했죠. 그쵸? 자 말로만 하면 그러니까 자 SX가 종가 기준은 얼마입니까? 8,300억이죠. 그리고 로지스가 얼마입니까? 2,300억이죠. 얼마예요? 1.1조 원이죠. SX가 거래되기 이 거래 정지되기 직전에 얼마야? 1.1조 원이잖아. 그걸 맞춰놓고 하는 건데 이걸 왜 몰라? 답지를 정해주는데. 이거 말 안 했어요 제가? 다 말씀드렸지 자료에서. 그래서 3번을 거래하고 얘는 상한가를 보낼 거라고. 왜? 거래 정지 바로 일전에 1.1조 원이었고 요 정도 평균 수치를 맞추려면 큰 거는 때려놓고 얘를 하는 게 가장 좋지. 그쵸? 정확한 논리 됐죠?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여기에. 자 그러면 이 자료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아까 1번의 시나리오 2번의 시나리오 자 월요일 날요 이 가격을 어떻게
상단에서 시작하면 또 똑같아요. 3번. 블록들 가격 적어놨어요. 왜? 자사운용사가 이 지분을 할인 발행이라고 하시나요? 할인 발행. 싸게 남겨준다고. 자사운용사에. 그 가격 어떻게? 위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예? 당연히 얘네들이 팔지. 두 번째,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줄 가격이. 시초가가 중요한 거. 하단에서는 사야지. 왜? 얘네한테 넘겨주기 한 가격이었으니까. 지지하려고 하겠지. 아시죠? 변동성 1번, 2번. 대충 러프하게 한 45%에서 60% 정도 수익 납니다. 3번만 거래하세요. 그 가격 내에서. 왜? 어차피 망가뜨리진 않을 거라고. 얘 혹시 월요일날 상한가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 못 가요. 왜 못 갈까? 아니 이 종목 2,300억짜리가 잔량이 20만 주입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심플하게 60억? 예. 아니에요. 거래를 하세요. 거래를 상한가 가든 말든. 아시죠? 거래가 제일 큰 수익을 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그 안 좋은 버릇이 좀 있어. 뭐냐면 제가 20년 동안 여의도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 항상 스타 펀드 매니저로 뭐 10년 동안은 1등만 했었다고 했죠. 왜 그랬을까? 이 물론 자 뒤에서 설명해 드릴 거지만 시장을 먼저 점검하고 어떤 산업이 움직이는가 그리고 업종이 움직이는가 그리고 종목이 예, 이제 선별 작업을 했기 때문에 뭐 손실률을 0으로 만든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얼마나 많은 게임 많은 어떤 예, 안전장치를 걸어놓고 거래를 하느냐 이 차이라는 거지. 정말 심플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이 가격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통은 위로만 가는 거를 수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 계속 이런 말 하면 또 어렵다고 하니까. 자, 이렇게 있죠. 공부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20%, 자, 10% 빠졌다가 반등. 여기까지. 20% 빠졌다가 여기까지 반등. 반등. 자, 이게 수익이 아닙니까? 즉 쉽게 말하면 10%를 빠졌다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림은 10% 수익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다? 무조건 이거야. 10%, 15%, 갭에서 출발해서 20%까지 오르고 상한가를 쳐야만 수익이라고 봐. 아니라는 거라고. 똑같은 수익률이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필요 없다. 쥐만 잘 잡아라. 수익만 내라. 뭐 작전 그런 거 하지 말고. 그쵸? 왜 작전을 하지 말아요? 시장, 산업, 업종, 종목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다 알아낼 수 있는데 왜 굳이 틈새를 공략하려고 하나? 하지 말라고. 그쵸? 자, 기법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드릴 거니까 집중하십시오. 자, 결국은 뭐예요?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구분하지 말라는 뜻이 얘도 마찬가지. 윗방향으로 20% 오르든 30% 오르든 이 신경 쓰지 말라고. 센치가 작용한다고. 어떤 사람은 심리적으로 이거 꼭 싸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위로 막 베팅하면서 물려버릴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 가격에 대해서 정확히 블록 딜이란 거, 즉 자산운용사한테 싸게 넘기는 이런 과정에 대한 가격이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요령껏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왜 승부를 내려고 해? 그쵸? 지금 판은 어떤 판이냐면 자 상장이 되기 전까지는 무슨 판이었다?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판이었다. 어떤 거? 4만 2천 원 넘길 수 없는 10배. 그리고 뭐? 상장이 됐을 때 이 가격 위에서 시작하면 팔고 3번 거래. 마이너스 4%까지 갔었잖아. 얘도 마찬가지잖아. 살게 줬어 안 줬어? 줬지. 25,100원. 물론 이 최저가는 아니지만 2번 부야에 걸렸어. 정확히 말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어. 그쵸? 안 한 거지 여러분들이. 왜? 윗방향만 보고 따라 붙었더라도 꼭 여기서 따라 붙는다고. 이거 신기한 논리야. 왜 그럴까? 변동성은 여러분들이 겪어본 사람은 아는데요. 자, 차트는 잘 보시잖아. 어떻게? 이렇게 해서. 뭐, 아니, 근데 차트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쌍바닥? 그리고 뭐,
뭐 여길 해서 뭐 바닥이 높아져서 뭐 간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걸 만드는 게 누구다? 수급이고, 두 번째는 예, 산업이야. 산업의 사이클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고, 산업 사이클이 왔다가 어떻게? 점점 좋아지는 이런 방향이 나오는 거지. 무슨 차트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말도 안 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원점으로만 가셔도 돼. 왜? 그런 식으로 거래해도 제가 20년 동안 항상 어떻게? 1000억을 최소 1년마다 800억씩 수익을 냈다. 인터넷 쳐보세요. 제가 안교수로 지금 뭐 이렇게 필명이 있지만, 예? 헤지펀드부터 시작해서, 예. 코로나 때 가장 큰 수익률을 냈죠. 6천억. 결국은 뭐다? 여러분한테 핵심은 월요일 날은 변동성 거래라는 거야. 왜? 뭔가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에는 이거는 상한가 박을 거고 저거는 빠질 거고 이 생각하죠? 그 게임의 논리는 일단 끝났어. 왜 20년 동안 자료는 어떻게? 15일 날 한 번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자료 받아가시고 내용하시고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SX 그리고 뭐 이렇게 샵을 보내세요. 샵. 자꾸 뭐 이상한 거 보내시는데 이래야 스팸이 안 걸려요. 자, 그리고 어차피 이제 월요일 날 가장 민감하잖아요. 아무리 100번 말해도 이거 잘 안 들어먹어요. 뭐 좀 너무 과격했나? 이유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꼭 여기서 붙은 사람들이 있다고.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도 왜? 더 갈 것 같으니까. 19% 오르니까 상한가 갈 거. 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여기서 한번 여기서는 사도 된다. 추가 매수하든 보유하고 있다가 팔라고. 여기서 사신 분들도 있어. 그거 신기하더라고. 이것도 그래. 5만 원 못 간다. 미리 말해줬는데도 꼭 뭐? 더 간다에 베팅을 한다고. 참나.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럴까봐. 자, 그럴까봐. 제가 이 텔레그램 방. 예. 여기 초대해 드릴게요. 여기선 뭐 특급 종목을 다루지 않아요. 정확히 말씀드릴게. 시장이 어떻다? 산업이 어떻다? 산업 사이클이 뭐노? 2차 전지부터 그다음 뭐 초전도체, 기타 등등. 최근에는 반도체 플러스 뭐가 있어? AI 로봇. 시장이 진화가 되고 오를 때 항상 뭐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재료가 나와. 최근 들어서 사우디. 그다음 뭐 5G 완전 환물 갔던 이건 뭐 환물 간 건 아니지만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반등을 주고 급등을 한 다음에 리바운딩 한 번 더 줄 때 이런 재료들이 기사로 나온다. 뭐 원일용이가 뭐 사우디가 뭐 삼성이 그죠? 50조 시장 공략. 이 뜻은 뭔지 뭘 것 같으세요? 항상 시장이라는 기사나 재료도 여러분들 없는 것 같지만 나오고 있었어 항상. 근데 이 시장에 어떠한 뭐 산업이다 아니면 악재가 조금 풀리는 구간 그때 기사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먹히다 보니 여러분들이 없던 사실이구나라고 이렇게 하지 인터넷 찾아보세요. 매일 나와요 매일. 근데 부각이 되는 것뿐이야. 자 증시에서 똑같잖아. 지금 뭐 방송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와서 강세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강세론자만 TV에 나오지 빠질 때는 부정론자만 나오지 왜 그럴까? 시장이 오르는데 부정론자를 데려오면 방송을 안 보니까 그쵸? 다 이 논리가 있는 거야 시장에서는 하다 못해 경제방송도 그러는데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이 텔레그램 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월요일 날은 제가 라이브를 좀 틀어서 라이브 방송을 좀 할게요. 왜? 어차피 자료집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 뭐 댓글 달린 거 보세요. 다 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뭐 깜빡했다. 아니야. 10명 중에 한 명은 그랬을지 몰라도 9명은 그냥 걔도 틀리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어겨버리는 거야. 왜? 그거 있잖아. 자, 좀 표현이 그런가. 뭐, 이쁜 사람을 조심해라. 예를 들어, 먼저 다가와서 친한 척 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이런 말 있잖아. 그치? 그 왜 그럴까? 목적 의식을 갖고 접근한다. 이 시장도 마찬가지야. 쭉쭉쭉 오르다 보면 본인의 심리를 깨버린다고. 자, 한 번, 두 번까진 괜찮아. 어? 근데 어느 순간에 딱 했을 때 이 심리가 반영되게 되면 여기까지 사버리게 된다고. 예. 어떤 용어다?
자, 사람도 한 번을 배신할 수 있어. 두 번도 돼. 세 번째는 아닌 거야. 주식도. 자, 여기 한 번. 자, 여기 한 번. 세 번째 어떻게 된다? 이 심리가 반영이 돼 버린다. 그래서 이런 고가 매수가 나온다는 거. 이해하시나요? 자, 그걸 통제 한번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67-8706으로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자, 이 텔레는 저희가 AI로 이제 그 자동으로 문자가 갑니다. 근데 이 발신 이력이 없는 전화번호로 이 텔레그램 방 링크와 그리고 뭐 이 자료 같이 자동으로 보내버리는데, 통신사에서도 AI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스팸 문자가 너무 무분별하게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스팸 처리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거는 좀 참고를 하세요. 이거는 좀 지인분 있으면 좀 편하시는 분, 주식하시는 분이 가장 편하겠죠. 대신 텔레라고 보내달라고 한번 좀 부탁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링크가 자동으로 발송되니까 그때 뭐 지워버리시든 공유하시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 날은 잘 해야 되고 여기서 다룰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리고 오늘 뭐 교육도 있어야 되니까 뜻깊은 이야기가 있어야지. 자, 봅시다. 이 기업에 대해서, 자, 이건 스토리예요. 자, 이거 듣기 싫은 분들은 안 들어도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SX, 이 기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를 추종을 했고, 그리고 뭐 왜, 왜, 왜 인적 분할이라는 이슈를 끄집어 왔고, 왜 하필이면 그게 니켈과 리튬이었고, 그리고 그 광산이 하필이면 인도네시아 정부였고, 왜 거래 정지일은 8월 29일까지만 거래를 하고 9월 달부터는 거래 안 하게끔 했느냐? 그리고 왜 13일 날 거래 정지를 상장일로 정했는데 15일로 변경을 했느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이걸 알아야 월요일 날 분명히 여러분들은 변동성 거래를 하지. 이거 모르잖아? 그냥 너 뭔 소리 하냐? 더 갈 거야. 또 빠져들까 봐. 아무리 말해봐요. 요거는 들으면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놀라실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왜? 이 대표가 이 머큐리라는 최대 주주를 위해서 각 자산운용사 다니면서 얼마만큼의 세일즈를 했는지를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니까. 자, 시작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SX를 보유하고 있고 플러스 그린, SX 그린을 둘 다 보유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SX는 팔았고 그린만 보유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시죠? 자, 이런 분들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뭐냐? 교차 매매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아시죠? 자, 결국은 얘는 무조건 거래를 해야 돼요. 그린은 무조건 거래를 하세요. 여기서 큰 수익이 일단 변동성 거래로 끝내고 얘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블록들 가격. 블록들은 얘를 할 거라고. 얘 해봐야 얼마나 합니까? 얘를 할 거니까 그 가격 내에서 움직이다가 교차 매매를 할 거예요. 그 시나리오도 다 적어 놓을 거고. 자, 그렇게 가고. 자, 이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몇 시야? 지금이 12시 8분이네. 잠깐 물 먹고 왔어요. 자, 그렇게 하면 오늘 시나리오 한번 읊어드릴게요. 자, 결국은 어떤 시나리오냐면 교육도 좀 말씀드릴 건데 1번 아까 앞에서 왜 니켈이란 광물을 도입했냐 쭉 한번 갈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두 가지 이런 질문을 좀 던질 겁니다. 그 질문대로 본인이 이렇게 해서 매수를 했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매수했다. 그 방법에 따라서 향후에 큰 실수가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발전 가능성이 두 배는 더 있으실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20년 동안 제가 자산운용사에서 있으면서 항상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시장, 산업, 그리고 업종, 종목 이렇게만 해도 손실률을 0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 적어도 5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 기업은요, SX라는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를 추종했다? 자, SX를 봐야 돼. 이때 멈춰있는 차트 보면 뭐합니까? 그쵸?
자, 금양과 에코프로를 봤다. 자, 대주주가요. 자산운용사의 이 머큐리라는 애가 이 대표이사를 데려오면서 특명을 줍니다. 자, 반드시 내가 지분을 팔고 가야 되는데 지금 오래됐다. 5천 원의 기업을 인수하면서 이거 방법이 없겠냐. 그래서 가장 이걸 잘하는 애. 왜? 일정부터 재료부터 수급까지 동반할 수 있는 이 대표이사를 불러드립니다. 네가 그렇게 잘한다며? 예, 잘합니다. 딱 한 거야. 걸리지 않는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애가 너래매? 맞습니다. 딱 들어옵니다. 자, 머큐리가 우리가 50% 지분을 들고 있는데 이거 팔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라고 합니다.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1,000억이죠, 1,000억. 이때. 어떤 분들이 댓글 다신 분들 보면 SX가 얼마나 좋은 기업이었는데 당신이 이 기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세요 라고 하는데 2010년도까지는 좋았어요. 2011년도에 SX 몸뚱아리죠. 조선해양. 사실 SX는 이 조선이 가장 몸통이었죠. 상장 폐지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시가총액은 1,000억. 1,000억도 큰 거 아닙니까 할까봐. 자,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 있죠. 코스닥은 1,000억 정도 되면 글쎄요. 이것도 소형주라고 합니다. 예, 소형주라고 합니다. 근데 코스피에서는 극소형주라는 표현을 해요. 왜? 시장 규모가 다르거든. 그쵸?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도 소형주인데 코스피 시장은 좀 더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돼요. 즉 1,000억은 아주 극소형주라고 봐야 되는데 이 기업이 머큐리가 들어왔던 가격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손실이 나는 상황이었죠. 이 손실이 나는 지분을 수익으로 바꿔내는 놀라운 효과를 이뤄낸 거죠. 자, 그럽시다. 자, 어떻게? 데려오면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합니다. 자, 방법이 있습니다. 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게, 즉, 유명하다는 거는 단기 급등을 시키게 되면, 단기 급등, 뭐, 바이오 산업을 갑작스럽게 하든가, 시장에서 안 먹혀요. 왜? 단기 급등했다가 조금만 팔아버리든가 하더라도 바로 급락 나오거든. 그쵸? 근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단단하게 오른 게 뭐예요? 2차 전지죠. 근데 그냥 단순히 2차 전지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잖아. 그러다 보니 이 에코프로. 자, 한번 봅시다. 몇 년 동안 꾸준히 올라오죠. 5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지금 빠졌다고 하더라도 완만한 차트잖아. 그래서 자, 이거는 각 자산운용사에 다 말했던 내용이에요, 대표가. 그래서 아시라는 겁니다. 월요일날 반드시 빠져들지 마시라는 뜻으로 기계적으로 하세요. 이것도 4,000원에서 1년 반 동안 꾸준하게 올라죠. 4,000원에서 19만 원. 또 이 말로 하면 얘도 제2의 금량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쵸?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에코프로와 금량을 어떻게? 모델로 했죠. 왜? 갑작스러운 사업을 바이오 산업이든 어떤 산업을 해버리게 되면 초전도체 산업이라고 합시다. 어떻게 된다? 순간 올랐다가 순간 빠져버릴 수 있지. 테마주가 되지. 근데 여러분들은 금미양과 에코프를 테마주라고 하지 않죠. 왜? 시가총액이 얘가 14조까지 갔다가 현재 7조. 왜? 이 증권시장에서는요. 코스닥 기업은 1조 이상이 되는 기업이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시총을 유지한다고 하면 한 사람 두 사람만의 의견은 아니라고 봐요.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왜? 한두 사람이 움직이는 거는 순간적으로 갔다가 내려올 수 있어. 오랫동안 머무르려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한다는 거거든. 이게 바로 시장의 수능이라는 거. 저는 이 금양이라는 종목이 콩고에 1조 원짜리의 광산을 350억에 가져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이게 고평가다, 저평가다. 이걸 뭐 우리가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왜? 이미 여기서 온 주가는 그렇다 치고 뭐가 있었습니까? 얘네도 리튬 사업을 하죠. 수산화 리튬. 자, 리튬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황화리튬, 수산화리튬, 탄산리튬. 자, 이 사업을 하는데 2030년도까지 어떤 양극재, 내가 양극재를 주로 사업을 다루죠. 이쪽에 대한 부분이 가장 주력 사업인데 실적이 2030년도엔 폭발될 거다.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애널리스트가 50만 원을 에코프로가 고평가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50만 원에는 접근하면 안 됩니까? 아니죠. 뭘 봐야 될까? 국제 뭐 리튬 가격이 계속 급등이 일어난다. 라고 하면 수능을 해야 돼. 몇십 조짜리가 움직인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이 대표이사는 그걸 본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한 가지의 사업을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올라온 이 두 기업을 모델로 보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두 기업을 모델로 본 게 아니고 이 니켈과 리튬, 희귀 광물, 즉 2차 전지 양극재의 핵심, 배터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핵심 소재죠. 근데 목이 안 좋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뭡니까? 뭐예요?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자, 이건데 여기서 데려온 그림이 뭘까? 자, 지금 그린 설명하면서 어차피 교차예요. 이 스토리를 말하는 거라. 만일에 이 그린을 이 대응 전략은 이미 끝났어요. 어,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STX 그린 샵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자, 이 에코프로와 이 금양에 대한 사업을 표본으로 하는데 중요한 건 어떤 기업을 100% 복제를 했다고 했죠. 자, 그 기업이 뭐냐면 자, 포스코. 제가 타자는 잘 못 쳐요. 자, 포스코 인터라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이 자, 한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깜짝 놀랄 겁니다. 뭐냐면 SX는 무슨 기업이죠? 상사 기업이죠. 그리고 포스코인터 뭐 하는 기업이에요? 상사 기업이죠. 뭐? 수출과 수입을 하는 수출과 수입. 그쵸? 자, 1번 똑같죠? 똑같죠? 상사. 자, 두 번째. SX는 뭐죠? 망한 기업이죠. 그쵸? 셀러리맨의 신화, 재계 7위까지 올라갔던 강덕수 회장. 무리한 사업을 시도를 했는데 이 조선업계의 불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망했죠. 그러다 보니 닭고기 회사인 SX 페노션을 할인 닭고기 회사에 팔았죠. 그리고 왜 여기 비교하냐면 이 포스코 인터가 바로 여기까지만 해도 사명이 대우인터예요. 자, 여기 대우인터라고 씁시다. 무슨 뜻이다? 대우기업은 어떻게? 망했죠? 김우중 회장님. 대우증권 이런 것들도 미래에셋에 매각됐죠. 자, 망한 기업이다. 그쵸? 자, 세 번째 뭐가 있을까? 이 SX는 어떻게? 인적 분할을 하죠. 인적 분할. 그리고 이 포스코. 이건 또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까봐 이 이름이 과거 사명은 대우인터지만 포스코로 넘어가잖아. 포스코가 인수를 하잖아. 근데 최근에 포스코 기업들이 주가가 어때요? 분할 상장을 하면서 급등을 하죠. 그래서 이 대표는 이 기업을 100% 모방합시다. 어차피 개인들 모릅니다. 자산운용사에도 그 말을 한 거야. 어차피 포스코에 탈을 쓰고 있으니 사람들 모릅니다. 그쵸? 자산운용사만 끌어당길 수가 없어. 여러분들도 포함돼 있었겠지, 누구나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자, 뭐다? 3번째 인적 분할을 동원한다. 그쵸? 네 번째, 이 포스코인터가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테슬라 아시죠? 테슬라보다 40분의 1 정도, 요 정도 적게 생산하는 뭐 신생 기업인 미국의 전기차 업체 리비안이 있어요. 이 포스코인터가 얘네들한테 과거에 2차 전지
광물을 수출한 적이 있다. 주가 끌어올립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뭐야? 네 번째. 똑같이 광물. 그래서 얘네들이 니켈과 리튬을 에코프로와 금양의 주가 상승률을 보고 사업 모델을 이 포스코인트를 가져와서 똑같이 따라한다. 이해되시죠? 이거 아셨어요? 몰랐죠?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깊게. 머큐리가 대주주, 그쵸? 50% 들고 있는 STX에 얘가 46%죠. 정확히 말하면. 이 대주주가 그러면 우리가 고가에 팔아야 되는데 그거 가져왔다고 해서 되겠니? 라고 했던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왜 인적 분할의 수단을 동원했을까? 주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 이걸 알아야 돼. 인적 분할한다고 주가가 오르진 않는다고. 뭘 했다? 자, 대주주가 말하는 거야. 그러면 주가 끌어올리는 거는 니켈과 리튬 생산이 아니고 직접 광산을 채굴한 회사가 되겠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오르긴 하겠지만 오른 상태에서 팔려고 하면 거래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미친놈들이 1,000억짜리 회사가 1조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50% 가까운 걸 5천억 주고 사겠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 앞서서 말씀드린 데오인터. 미생에 나오는 회사죠. 미생 장그래. 이 기업, 그죠? 포스코인터. 얘네들이 분할 상장을 하잖아. 자, 이걸 이용해서 분할 상장도 신규 상장입니다. 이럽니다. 유동성이 확보가 되죠. 그 뜻은 뭐다? 이 대주주가 장중에 때려버리게 되면 바로 티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각 자산운용사에 분배를 해버리게 되면 분배받은 애도 거래량이 있어야 팔잖아. 설령 여기서 한번 넘겼다고 해보게. 어떻게 팔아? 받아줄 애가 없는데. 누가 받아준다? 신규 상장. 신규 상장이 어떻습니까? 재무적인 투자자. 비상장인 기업에 돈을 투자해서 상장이 되면 팔잖아. 그걸 받아주는 애들도 있고. 최대 거래량이 등장하지. 그쵸? 위아래 변동성도 크고. 그때로 모방을 했잖아. 분할 상장도 신규 상장입니다. 대표는 이제 여기서 뻑이 가죠.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여기서 좀 팔아볼까? 해서 팔았어요. 왜 들켰을까, 저한테? 자, 이 모든 대주주든 상장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각 어떤 증권회사에라도 팔려면 그 창구를 이용해야 돼. 자, 예를 들면 뭐 미래에셋 창구를 이용한다고 쳐. 이 미래에셋에 있는 감사팀, 결제사무팀, 뭐 예를 들면 뭐 임원 정도 되는 사람은 다 알아요. 야, 머큐리가 지금 지분 판다. 이게 바로 나간 거지. 그쵸? 바로 여기 즉각적으로. 비밀이란 게 어디 있어? 그쵸? 바로 빠진 거야. 아,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대표가 말하죠. 대주주님, 왜 이렇게 무리하셨냐고. 왜 여기서 파냐고. 미안하다. 그래도 결국은 인적 분할이란 마지막 날 이쯤에 인도네시아 얘기를 꺼내고 뭐 어떤 뭐 그 상품을 거래하는, 그죠? 뭐 어떤 상품을 거래하는 신한은과의 이런 어떤 결제 서비스 및 종합 물류 온라인 뭐 그런 걸 좀 만들어내죠. 이슈를 빨리 등장시킨 거야. 재료를. 원래 그 재료를 낼 것도 아니었어. 틀리고 잘 모르겠지만 자, 이런 부분. 자, 그럼 어때요? 시나리오가 정확히 금양과 에코프로 꾸준한 상승률이 있었던 오랫동안 이 모델을 가져오고 포스코인터, 데오인터죠. 똑같이 망한 회사인데 똑같은 흐름의 재료를 넣고 세 번째, 머큐리의 지분을 팔 수 있는 가격을 만들어냈죠. 이 시나리오 아셨어요? 몰랐죠? 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만일에 이 시나리오 자체를 모르고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향후에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자, 이 실패 확률을 없애는 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왜 하필이면 예? 거래 정지를 여기 시키고 8월 29일 날 거래 정지 시키고 9월 1일부터 언제까지? 러프하게 13일까지 왜 거래를 정지시키고 이날 이 분할 상장 하려고 했을까? 이유가 분명히 있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
1부터 쭉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작전을 정말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지. 왜 그러냐면 자, 정확한 날짜를 한번 봐보세요. 에코프로가 언제부터 빠졌는지. 자, 봅시다. 이봐요. 9월 1일부터 빠졌죠? 신기하게 9월 1일부터 빠지잖아. 여기까지 고점 찍고. 왜 그랬을까? 이 2달 전부터 2차 전지 ETF 인버스 펀드가 등장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매도 아시죠? 공매도. 2차 전지 산업이 빠지면 수익이 나는 상품이 나오는데,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만, 거의 전유물이죠. 근데 개인들이 이걸 가입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개인들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지. 뭐 펀드 가입하듯이. 어떻게? 보통 에코프로라고 하면 물량들이 요 정도밖에 없어서 그들에 의해서 쭉쭉 올라갈 수 있었거든. 그쵸? 수급 일시로 작은 힘으로. 근데 여기 막 빽빽하게 이렇게 막 ETF 펀드를 깔아버리면 평소보다 두세 배 이상의 힘을 써야만이 올라가지. 이걸 뚫으려. 그거를 대표이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자사운용사에도 말했고, 작전의 설계를 9월 1일 날 ETF 공매도 펀드라고 합시다. 나오니까 9월 초부터는 거래를 정지시켜야 된다는 거. 날짜 시나리오 정확히 봐시잖아. 왜? 에코프로를 모델로 했으니까. 그쵸?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 하나 더. 왜 갑자기 11일 날 날짜에 금요일 날이죠? 무슨 공시를 내죠? 미안한데 13일 날 우리 담당자가 바뀜에 의해서 무기한 연장할게요. 점이라고 해놓죠. 그 담당자는 어디로 보낸다? 다른 사업부로 보내죠. 핑계는 있어야 되니까. 근데 왜 무기한으로 했다 갑자기 또 15일로 했을까? 11일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원래는 얘네들이 빠지고 적어도 13일 정도면 빠지는 걸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서 멈출 줄 알았는데, 자,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죠. 아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만일에 13일까지 더 빠져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 사람이 그랬을까? 자, 대형주죠. 코스닥의 나름 대형주입니다. 대형주.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든 뭐 어떤 LG든 낙폭이 크게 되면 뭘 기대해요? 반등이란 걸 기대하죠. 자, 적어도 빠진 상태에서 이런 급락만 안 나오고 요 정도만 잘 잡든 하면 어떻게 수급적인 이슈로 끌어당기면 된다는 거야. 근데 만일에 반등이 온다고 쳐. 그 안내. 바로 즉각적으로 빠지는 거는 참아내고 오를 때 편승할 수 있다는 걸 이용한 거지. 그쵸? 그래서 13일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날짜를 정했는데 왜 연장을 했냐면 무기한 연장했다가 무기한은 아니지만 15일로 바꾼 이유가 국제 리튬, 니켈 가격이 급락을 해버립니다. 그쵸? 계속 급락을 해요. 그래서 대표가 이거 이러면 상장되자마자 바로 충격이 있겠다. 왜? 개인의 수급도 무시할 수 없다 이거. 자산운용사에 이미 가격을 다 셀팅해놓고 대주주한테도 다 잘냈다고 했는데 국제적인 유가로 따지면 유가가 급락을 해버리는 거야. 위에서 확 이거 어떻게 하지? 일단 멈추고 하자 했는데 어떻게? 그래서 무기한 연장 이렇게 했다가 이 하락폭이 멈췄어. 그래서 이제 해야 된다. 15일 날로 할게요. 바로 변경한 거예요. 하나 더. 이 어제 기준으로 리튬 가격은 6% 올랐습니다. 참고로 바닥 찍었어요. 대표 정말 대단하죠. 그쵸? 하락폭을 멈추고 상승. 그쵸? 이 반영이 월요일은 되긴 할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런 거 아세요? 이걸 알고 있어야 판이 어떻게 작용할지. 그래서 말하잖아. 1번 시나리오와 2번 시나리오에 센치를 4%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는다는 이유는 뭐냐면 추가적인 리튬 가격 하락이 있게 되면 반영이 될 거라고. 상승이면 반영이 될 거고. 그 시나리오를 알라는 거야. 그죠? 아니 최소한 무슨 판에 들어가는지를 알아야지.
그쵸?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자, 급등주면 내가 급등주를 하고 있으면 급등주답게 해야 되는 거고, 테마주를 하고 있으면 테마주답게. 그죠? 뭐 인물주를 했다고 하면 인물 관련주. 그쵸? 근데 그거를 모르고 나서 하면 어떻게 해요? 실수가 나온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게? 왜 날짜를 변경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 알았죠? 자, 이제 과거는 다 알았어. 그래서 월요일 어떻게 된다? 변동성 거래해야 돼. 위 하지 마. 뭐 EXID? 요새 어린애들 좋아하는 걸그룹이더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 이제 전략대로 가되,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합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SX를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 그릴 로지스든 뭐든. 자, 이 종목을 보유했기 때문에 로지스도 들고 있는 거 아니야. 똑같아. 얘하고. 자, 요것도. 자, 그러면 로지스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이 SX 로지스든 SX를 산 이유가 뭡니까? 혹시 인적 분할, 그 다음에 니켈, 리튬, 그리고 광산 채굴, 그리고 기업이 말한 인도네시아로부터 뭐 가격으로 따지면 톤당 얼마? 7조? 이거 보고 사셨어요? 이거 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번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거 다 고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듣는 분들 중에 실패를 했던 분이 분명히 대다수일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운용사에서 제가 가장 한 번도 손실이란 거를 내본 적이 없는, 그리고 항상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앞에서 시장을 먼저 봤고, 그리고 산업을 봤고, 업종을 봤고, 종목을 봤다 했죠. 이 뜻은 뭐냐? 자, 탑다운. 자, 어려운 말이니까 위에서 아래를 보자. 자, 뭐냐면 시장을, 자, 시장을 볼 때, 자, 미국 시장을 한번 놓고 봅시다. 한 20일 기준으로 중기를 봅시다. 처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FRB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서 2%를 넘길 것 같으면 금리 인상할게. 이게 무슨 뜻이죠? 시장에 돈 풀었다가 다시 가져갈게. 근데 갑자기 일주일 있다가 여기선 경계심을 가져야 돼. 일주일 있다가 미국의 실업자가 증가됐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악재지만 상세. 만가이 된다고 하죠, 만가이. 왜? 실업자가 많아지는데 돈 풀어놓은 걸 잠궈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 그쵸?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지. 자, 이제부터 딱 가는 거야. 선수들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 그거 제가 알려드릴 거고, 자,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저 텔레그램 방에 계속 그런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하죠. 지수가 오르지도 않고 이렇게 되겠구나. 변동성 플레이어 되겠구나.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시장은 봤어. 산업을 보자는 거지. 산업 여러 가지가 있잖아. 바이오 산업, 반도체 산업, 2차 전지 산업, 뭐 있죠. 자, 그러면 이 산업 중에서 시장에서 우리나라만 움직이면 안 돼. 자, 우리나라만 보게 되면 실패가 나오는 게 뭐야? 실수가. 원전. 왜? 우리나라만 지금 노후화된 원전을 추가적으로 가동하는 거잖아. 전 정부에 반발하면서. 우리나라니까 한계가 있잖아. 그쵸? 계속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라고. 전 세계가 원전을 활성화시켰다고 하면 이러지 않는다. 그쵸? 자, 글로벌로 봐야 돼. 그럼 우리 글로벌 시장이 어디가 있어? 미국이지. 미국 나스닥 시장 보시게 되면 최근에 엔비디아 많이 들어봤죠? 뭐 하는 기업이지? 잭슨왕 AI. 그쵸? 반도체. 그럼 AI네. 자, 여기 하나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어? 구글, 알파벳. 알파벳. 뭐 하는 업체야? 구글은 쉽게 우리 유튜브 보는 AI, 알고리즘. 알파벳은 이세돌과의 바둑 대결에서 이겼던 인공지능 로봇. 자, 공통점이 뭐야? 자율, AI, 인공지능이죠? 산업을 알았지? 자, 산업 알았어. 자, 세 번째로. 업종을 알아야 되지. 자, 어차피 로봇이든 AI든 일맥상통이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로봇, AI 반도체, 엔비디아. 그쵸?
그리고 여기 뭐 아까 알파벳. 구글은 뭐 인공지능. 그쵸? 자, 여기서 AI. 여기서 또 확산을 하는 거야. 뭐 AI 진단 또는 뭐 챗봇, 자율주행. 자, 봅시다. 이게 맞아 떨어지는지. 여기까지야. 이 시장을 보게 되면 뭐다? 시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게 되면 리스크를 어떻게? 손실이 안 날 수 있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까지 뭐야? 여기 산업. 산업을 알게 되면 여기서부터가 두 배는 나와. 근데 다시 세분화를 하지. 네 배가 나와. 자, 여기서 또 나눈다고 했지. 여기가 어려운 게임이야.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이렇게 해야 돼. 왜 이 말을 하냐? 왜 사이트 이상한 얘기예요, SX. 자, 이 말을 하는 거는, 자, 들어가기 전에. SX는 이 어차피 분할된 거니까 살 때 뭘로 보고 샀어? 이거를 샀다고, 막 신규 매수자라고 하면 뭘 보고 샀어요? 그냥 작은 거니까 올라가겠지로 샀지? 실수 나온다. 왜? 항상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아. 판때기를 알고 했으면 몰라. 8대이고 거래 정지 전에 1.1조 원이니까 SX는 종가는 분명 뺄 거다. 8,200억, 2,400억 러프하게 1.1조 맞출 거다. 이 판을 알고 접근했으면 오케이. 여러분들은 두 배 이상의 성장이 나와. 웬만한 중간치기 펀드 매니저보다 더 잘하는 거야. 이 투자만큼. 아니고 그냥 작아서 쫓아갔다? 다음에는 이 반대인 종목이 걸려들 수가 있어. 자, 봅시다. SX도 축하드려. 축하드려. 수익을 냈든 큰 수익을 냈든 잘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위에서 또 베팅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영상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SX를 뭘 보고 왔어요? 그럼 이런 말 한다. 나도 당신처럼 위에서 이렇게 보고 샀어. 그럼 제가 한마디 할게요. X. 다 거짓말입니다. 왜? 가봅시다. SX. 뭐? 상사기업. 좋아. 근데 얘네들은 니켈과 리튬 한다며. 자, 이렇게 저한테 툭툭 물어보겠죠. 댓글 날리거나 문자 오는 거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위로 한번 가볼까? 뭐? 업종이 무슨 업종인데? 상사 업종 말고 뭐? 2차전지 광물? 광물은 정확히 말할게요. 얘를 여러분들이 꼭지에 쫓아가기 7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미국의 공매도, 이 원자재, 광물만 뭐 고평가다 또는 뭐 사야 된다. 여기에 베팅하는 유명한 전설적인 공매도 투자자가 경고를 했어요. 리튬 너무 고평가돼 있다. 경고를 했고, 중국 정부는 무슨 말을 했다? 글로벌적으로 놀자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10억짜리 리튬 광산 채굴권을 경매에 걸었더니 얼마에 낙찰됐다? 1,000억. 그래서 중국 정부가 말하죠. 야, 너네 너무 쌉지 마라 이거. 경고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산업을 보고 들어갔다고? 리튬? X. 이러면 안 돼요. 본인을 속이지 마세요. 수익이 난 건 축하드립니다만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방법 다 일러드릴 거예요. 저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통제를 할 겁니다. 앞으로. 왜?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위로 가봅시다. 산업. 아닌데. 그 다음에 업종에서 산업. 무슨 산업이 열려있어? 야, 2차 전지 봤어요. 라고 이렇게 하겠죠. 왜 여기까지 셌잖아. 무조건 맞았다. 테슬라? 테슬라는 정확히 6일 전에 10% 반등 온 거 끝이야. 왜? 보고서가 나왔죠. 270불 목표 주가에서 400불로 상향 조정한다. 이걸 예측했다고? 이게 2차 전지로 오른 겁니까? 정확한 레포트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2차 전지는 6개월 동안 400만 대 생산하다가 500만 대, 이 정도 늘어난 건 축하드립니다만,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게 뭐예요? 테슬라가. 우주에 스페이스X, 플러스, 뭐예요? 양자 컴퓨터. 얘네들이 양자 컴퓨터 내놓는데요. 그거, 그리고 세 번째 뭐야? 자율주행. 일론 머스크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뭐라고 했죠? 얘가 거리 정지됐을 때야. 그걸 예측했다고 하니까 내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율주행. 1, 2, 3, 4. 완전 자율 있죠?
3.5단계를 직접 차를 타면서 유튜브를 틀어놨거든. 그래서 시장에서 와 이제 진짜 가는구나. 자율주행, 양자 컴퓨터의 숨은 진주. 어떻게 보면 제일 빠른 회사. 그러면서 한 거지. 2차 전지에 대한 생산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고. 왜? 중국도 이미 2차 전지 산업은 커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앞섰다, 뒤처졌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야. 거의. 근데 산업을 봤다고? 거짓말이지. 뭐 미래를 갔다 왔어요? 제가 말하는 건 시장과 산업과 업종과 종목은 이미 답지를 준 상태에서 추정을 하면서 간다는 거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아니야. 그쵸? 내가 맞췄다가 아니야. 어떻게 해서 맞추는 게 중요한 거야. 자, 수학 문제도 1번에 3번, 2번에 3번, 3번에 3번 다 맞췄어. 맞춘 거야. 다음에 다른 문제 똑같은 걸 내더라도 틀리잖아. 원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삐틀더라도 다 맞출 수 있다고. 그걸 지금 오늘 설명하는 거야. 자, 갑자기 또 월요일날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아까 뭐 자료만 주면 툭 하면 되는데 제가 12월 24일 그죠? 이 배당 날이에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저희 연구소는 일단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출신의 이제 후배들이 자료 만들고 이렇게 탐방 다니고 하는데 그래도 과거에 제가 시장 대응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일 잘한다라고 해서 뭐 은행이나 증권 그리고 연기금 뭐 이런 기관에서 저의 어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좀 받고 작은 종목 말고 몇십 조를 다루는 곳이라 뭐 어떠한 섹터 이런 섹터들의 힘이 이렇게 받고 있고 환율 우리나라는 3.5% 금리 동결했죠. 미국은 어때? 금리 격차가 있지. 언제든 큰 자산들은 왔다나 배부인 즉 금리를 더 주는 곳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우리 시장을 위로 보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이게 또 바뀌면 색깔이 좀 바뀐다. 그리고 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바이오. 바이오는 왜? 금리가 오르면 얘네들은 일단 실적이 안 나오고 현금이 캐시가 없는 애들이라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크거든. 실제로 최근에 그러고 있고. 그래서 바이오 업종은 슬로우 뭐 이런 것들 업종을 다루고 그 섹터에서 시가총액 큰 것들을 제가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아마도 연말 좀 지나게 되면 과거에 제가 3개월 동안 유튜브를 했을 때도 100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채널을 새로 만드는 건 아닐 것 같아서 이 채널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연말 정도 됐을 때는 저희가 자체 어떤 펀드를 운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자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이죠. 예, 이때 이 전날까지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000만 원을 5천만 원, 5천만 원을 5억으로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특급 종목을 가지고 거래 안 할 거고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아시죠? 요렇게 하는 거를 그대로 적용을 할 겁니다. 아시죠? 자 문자 주시는 분들 하여튼 이런 교육 과정을 제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도 알았죠. 산업도 알았죠. 업종도 알았죠. 나눴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 힘들어. 사실. 그렇기 때문에 SX를 이렇게 봤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했던 거야. 그쵸?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산다고 했었을 때도 거래를 하는 투자자가 됐었으면, 응? 맞으래. 저한테 막 물렸다. 손실 났다. 여기 샀다. 이런 말들이 없었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드리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위에서 아래를 보는 연습을 해야 돼. 자꾸 왜냐면 그린 차트는 멈춰 있어서 좀 보기가 불편해서 이걸 틀어 놓습니다. 자, 아까 시장을 봤죠? 그 다음 아까 말했던 AI까지 갔죠? 자, AI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냐 보면 로봇과 그쵸? 로봇과 뭐죠? 인공지능이죠? AI. 자, 봅시다.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는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목매여 있을 때 왜? 충분히 제가 말이죠. 여기서 끊어치기 하면 이날 그렇게 큰 변동 살 기회를 무조건 준다고 했잖아. 무조건 준다고. 이날 거래도 되는 거라고. 자, 근데 꼭 승부를 걸려고 해. 자, 봅시다. 그냥 대표적으로 봅시다. 엔비디아. 제일 먼저 실적 나왔죠. AI 반도체. 자, 어떻게 됐다?
산업이 움직인다는 건 통이 움직인다는 거야. 자, 어떻게? 이 큰 종목도 9% 움직여 버리잖아. 이런 적이 코로나 이전에 있었어? 이때 한번 빼고? 없죠? 자, 그리고 하나마이크로. 상한가. 그쵸? 이게 엔비디아 AI.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한미반도체. 이렇게 급등하죠. 여기 제일 먼저 실적 나왔다고. 2주 전, 3주 전. 그 이후에 구글 알파벳이 나왔어. AI 인공지능이죠. 그럼 뭘 봐야 돼? 한 로봇 정도로 봅시다. 마침 뭘 알아야 된다? 그죠? 에코프로 공매도 펀드 나오니까 그 큰 2차전지 시장에서 돈이 옮겨간다는 거지. 자, 어떻게 합니까? 이 몇 조짜리, 4조, 5조짜리가 2배 오르죠? 이게 산업이다. 아까 뭘 보고 알았다? 구글 알파벳. 그리고 한번 봅시다. 뭐 유진 로봇? 자, 이건 뭘 보고 알 수 있다? 자동 분류와 로봇. 청소기로 엮으면 안 돼. 아까 말했던 그쵸? 자, 로봇 업종에만 있어도 수익은 무조건 나는 거라고. 거기에 이제 파생되는 부분, 어려운 부분은 이런 순환매 일격인 감속기. 왜 로봇도 감속기란 게 좀 필요해. 제어해주는 이런 거. SPC. 여러분들이 못 매이는 시간에 이렇게 50% 더블 이렇게 오른다. 그리고 아까 뭐 인공지능 AI 중에 의료라고 했죠. 자, 이것도 조 단위에 있는 종목이에요. 몇 조짜리야. 큰 종목이야. 어떻게? 70% 오르지. 그게 뭐다? AI 의사야. AI 진단기. 즉 과거에는 이제 뭐 의사가 직접 이렇게 뭐 당신 질병 이럴 것 같다 하는데 직접 병원에 가면 뭐 삼성의료원에서 예를 써요. 10초 만에 딱 진단을 해야 돼. 당신 뭐 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요. 지금 시대가 다 간편성을 요하잖아. AI. 아까 말했던 구글 알파벳. 틀려? 이렇게 하게 되면 뭐다? 손실을 0으로 만들고 시작하고 2배, 그 다음에 4배, 8배. 근데 이 마지막 과정이 어려운 거야. 왜? 그걸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텔레그램 방이라고 만들었고 한 6개월 됐어요. 사실 뭐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뭐 예. 하여튼 이 텔레그램 방 링크 보내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분처럼 지인분한테 대신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링크 왜냐하면 AI가 스팸 문자 처리를 해버리니까 자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움직이죠. 자 연말 12월 24일까지 1,000만 원이 5천만 원, 1억이 5억. 자 불과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죠? 업종의 사이클만 읽으면 돼. 아까 산업은 파악이 됐지.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공매도 펀드 그리고 이 광물 가격. 예, 이건 다 미리 고지가 된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돼. 아까 말했죠. 위에서 아래서 위를 보면 여기만 보잖아. 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멀리 볼 수 있다고. 그게 바로 시장, 산업, 업종, 종목이야. 이 종목을 나누는 건 아마 처음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제가 분명히 도와드릴 거고 어떻게 할 거냐? 업종까지 봤어. 그러면 로봇 중에서도 어떻게 지능형 로봇,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안녕하세요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뭐 청소기로 있을 거고,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해. 이해되셨어요? 요걸 나누면 8배 수익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1,000억을 운영하면서도 항상 스타 펀드 매니아가 될 수 있었던 거고 2차 전지도 딱 2차 전지까지 알았으면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리튬도 황화리튬, 수산리튬, 탄산리튬 원통형 배터리 막 나누잖아. 이때 흑연을 중요시하는 배터리도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전기차의 핵심이잖아. 왜? 한 번에 못 가니까. 그러면 충전 속도라도 빨리 하자. 아니면 배터리의 통 크기를 늘려버리자. 그쵸? 이 어느 걸 다루냐에 따라서 찔러 넣는 게 달라야 된다는 거. 바이오도 암, 표적항암제, 일반항암제, 면역항암제. 표적은 뭐 이것만 찔러 가서 고쳐버리는 거. 면역은 면역을 높여서 다른 암까지 고쳐버리는 거.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고 이 부분만 잘하더라도 4배, 3배 누가 많이 먹냐 적게 먹느냐 싸움이라. 이해하시죠? 자, 하여튼 뭐 잘 되라 해서 이것저것 다 말해 주게 되네요. 하여튼 뭐 말씀드렸던 대로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STX 그린 샵이라고 하면 제가 이 월요일 대응 전략 자료 보내드릴 거고요. 이거 그리고 텔레그램방 월요일 실시간 라이브 이거 자주 합니다. 사실 보시게 되면 뭐랄까 종목도 다르지만 큰 판을 다룹니다. 큰 판, 큰 판 업종 이렇게 됐다. 계속 6개월치 자료라서 뭐 엄청 많아, 너무 많아요. 계속 지금 올려야 되는데 끝이 없네. 그래서 수익 나시는 분들 보면 뭐 공매도 포스코 DX가 언제 거 자료야? 8월 30일. 포스코 DX가 계속 올랐는데 이게 뭐 코스닥에서 큰 판이죠.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뭐 이전 상장한다. 그러면 공매도 쳤던 애들이 거꾸로 사야 된다. 주가는 급등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죠. 그렇죠? 과거에 셀트리온 사례를 말씀드렸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왜 산업이 정말 중요하냐면 시장도 봐야 되지만 사이클이란 말 많이 들어보시죠? 자, 반도체 사이클, 2차 전지 사이클, 바이오 사이클. 뭐 초전도체는 뭐 사이클하고 보긴 힘들고 잠깐의 테마니까. 이 사이클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최근에 좀 특징적인 이슈가 중국이라는 거 있죠. 중국이 어떻게 돼요? 네, 6년 만에 크루즈선 타고 한국으로 또 제주로 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카지노 종목을 살 때 이렇게 하죠. 자, 이건 뭐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파라다이스 카지노 좋잖아요. 이건 60점, 70점짜리. 왜? 뭐 근데 빵점짜리 강원랜드. 왜 이럴까? 이건 수익은 안 나. 손실도 안 나. 왜? 국내 카지노인데 중국인이 오든 말든 뭔 상관이야. 강원랜드. 그쵸? 원래 선수들은 이렇게 해야 돼. 왜? 제주지. 자, 제주는 뭐냐면 무비자로 아직 올 수 있거든. 비자 발급 시간을 줄여준다고 해도 한 달에 레깅, 지연이 생기지. 지연. 아는 애 중에 지연이라고 있는데 장난입니다. 자, 그러면 제주의 가장 카지노, 한국에서 가장 큰 카지노 시설을 보유한 게 이 제주에 있는 롯데관광개발이야. 지분의 50%를 중국인이 들고 있지. 그러니까 2배 오른 거죠. 단기간에 이슈 나오자마자. 이게 뭐다? 중국 관광 산업이 열렸다는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산업까지 봐야만 그 업종 내에서 화장품이면 화장품, 수익 이런 것들을 찾아서 거래를 하게 되면 8배 수익이 날 수 있다. 그쵸? 이 단기간 그 갭을 먹고 또 시장에서 움직이는 아까 AI 충분하잖아. 그 이후에 움직였잖아. AI 로봇은 구글 알파벳 신호 줬고 됐죠? 자, 많은 도움이 될 거고 그 전에 뭐 연말 24일 전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이 방법을 몸으로 익히는 거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해도 뭐 4배, 5배 크게 낼 수 있어요. 쉽게. 1,000억을 운용하는 저도 그렇게 쉽게 했는데 뭐 여러분 뭐 이렇게 뭐 100억씩 투자하시는 분 없죠? 알죠? 많은 연락 한번 기다려보고 가봅시다. 알죠? 자, 좋은 주말 되시고 어우, 따 벌써 12시 53분이네요. 자, 감사합니다.